嗨，大家好，我是文瑞，欢迎来到我的频道。我知道最近有很多人都关心小镇人的事情，所以我也就是电视上的新闻会看看，还有网络上的新闻报道也找找，看看有没有最新消息可以告诉大家。但是因为离下一次审判是3月3号，所以的话，目前为止还没有什么最新消息。不过呢，在网络上有挺多律师分析说，养父到底可不可以变成杀人共犯，成立杀人罪？关于这一点，蛮多律师都在讨论的。因此，我在网络上找到了一个愿意跟我合作的律师，他愿意把他的影片授权给我，然后我已经把它翻译成中文了。那如果你们对小镇人有关心的话，就有点耐心把它看完吧，因为有点长。还有就是我的韩文翻译能力，应该也是有一点点错误，因为我学韩文只有学了2年半，我已经尽我最大的可能去翻译，然后如果有比我更专业的翻译人士的话，如果我翻译哪里有错的话，欢迎在下方留言告诉我，那我会改进，谢谢。那么我们接着往下看吧。다음으로 양구 안씨에 대해서도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양구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구 안씨에 대해서도 양모 장씨처럼 살인죄로 그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은 정인양의 양부인 안모씨에 대해서는 아내인 양모 장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방치로 아이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현재 양구 안씨를 양모 장씨와 그 죄명을 달리해서 기소한 검찰의 기소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기존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 안씨를 살인죄로 의율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률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양구 안씨와 양모 장씨는 정인양의 사망과 관련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관련해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되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법원 판시를 기초로 정인양의 사망 당일 양구 안씨가 정인양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양모 장씨와 일치된 의사로 양모 장씨를 이용해서 정인양을 살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양구 안씨에게 살인죄의 법률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볼 다음의 판례를 보면 양구 안씨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 대법원은 공공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양구 안씨가 그간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정황사실과 국민의 기본적 법감정인 경험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뉴스 내용으로 보더라도 양구 안씨 또한 정인양의 상태를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인양 사망사건 당일 양구 안씨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일삼은 양모 장씨로부터 정인양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맡겨둔 행위 그 자체는 정인양이 학대 행위로 인하여 죽어도 좋다라는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부 안 씨가 양모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그간의 행위로 볼 때 오히려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행위다, 나도 인정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가공행위, 즉 아내의 행동에 대한 지지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범자인 양모 장 씨로 하여금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충분한 것이죠. 따라서 양모 장 씨가 정인 양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 정인 양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면,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가 사실상 공동체가 되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양부 안 씨가 스스로 정인 양을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양모 장 씨를 현재까지도 두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양부 안 씨가 그간 지속적으로 양모 장 씨의 정인 양에 대한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 이를 방관함으로써 해도 된다는 식의 정신적 지지 행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정인 양의 사망 당일에도 똑같은 수준의 학대 행위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모 장 씨의 손에 정인 양을 맡겨둠으로써 양부 안 씨 또한 정인 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정인 양 학대 행위에 대해서 양모 장 씨와 함께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양부 안 씨가 자신이 직접 정인 양을 살해한 것은 아니나 양모 장 씨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양부 안 씨 또한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사 양부 안 씨가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의 판례로 볼 때 최소 정인 양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 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은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양부 안 씨가 양모 장 씨의 정인 양에 대한 직접적 살인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 양모 장 씨의 생후 16개월 된 아이에 대한 거의 살인적 행위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영아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양부 안 씨는 최소 아동학대 치사죄의 죄책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두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검찰의 양부 안 씨에 대한 기소 내용은 다소 부족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와 양부 안 씨에 대해서 살인죄 공범으로서의 성립이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구속사유와 관련해서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과 양부 안 씨의 그간 행위들로 볼 때 양모 장 씨의 가해 행위에 대해 양부 안 씨 또한 협력 또는 가공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양부 안 씨 또한 양모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불구속 재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양부 안 씨의 그간 정인 양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호 조치의 정도는 정인 양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련해서 정인 양이 학대 행위로 인하여 죽어도 좋다라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양모 장 씨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더라도 보다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양부 안 씨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아직까지는 국민의 법감정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최소 정인 양이 사망한 결과에 있어서는 치사죄의 책임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 양부 안 씨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기소되어 있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양부 안 씨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도 양부 안 씨가 양모 장 씨와 함께 그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